이정범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안경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경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하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워낙에 기초적인 용어여서 어디 시험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가 무엇이냐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얘를 모르면은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자, 먼저 오늘 얘기할 것 중에 광선속이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버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디옵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원래 여기 굴절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을 텐데 굴절률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전 시간에서도 굴절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이전 시간에는 굴절의 법칙, 그러니까 정연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굴절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하면서 스넬의 법칙이라도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n sin i는 n 프라임 sin i 프라임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n이나 n 프라임이 공간에서의 굴절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전 시간에 원래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강의를 10분, 15분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은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목을 보고 그 부분을 빨리 찾아서 들을 수 있으시게 하려 짧게 하는 거니까요. 혹시 모르시면 꼭 가서 보세요. 안 보시면은 안 돼요. 구조는 진짜 알아야 돼요. 자, 여기 광선 속의 속자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동력동자, 동쪽을 뜻하는 동력동자 여기 밑에 여기 딱 긋는 선 하나 이렇게 빠졌어요. 이 속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은 단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세고 물건을 셀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 볼펜을 셀 때나 연필은 한 자루, 두 자루 이러고 동물은 한 마리, 두 마리 이러잖아요. 그런 식의 속입니다. 이게 채소 같은 거 이렇게 묶어서 팔 때 요즘 그러고 보니까 요즘 속이란 말을 잘 안 쓰나요? 요즘은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이러나요? 아니면 한 다발, 두 다발, 세 다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이 원래 그 물건을 세는 단위 중에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묶음이나 다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빛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걸 한 광선 속이 저쪽으로 간다. 한 묶음의 광선이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전스라는 것은 이 광선속이 저쪽으로 가는 버전스라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어떤 모양을 띄고 가는지 광선속이 나가는 것에 좀 그러니까 이렇게 직진을 하는데 여기가 다 평행하게 가는 거는 평행하다. 평행 광선속 한 점으로 모이듯이 가는 것은 수렴 광선 적을게요. 평행 광선속 수렴 광선속 한 점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빛이 광선속이 퍼져나가는 것을 발산 광선속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어느 정도 이 광선속이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를 얘기하는 게 버전스입니다. 발산 버전스, 수렴 버전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디옵터는요. 이게 이 버전스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기준점을 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곳으로 모인다면은 이게 그냥 수렴 광선속, 수렴 버전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모이는지 어떤 굴절률의 공간에서 모이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거리분의 굴절률이에요. 이 거리는 미터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준선에서 여기까지 요곳 수렴하는 이 점이 나중에는 아마 F 프라임이라고 아마 기호를 하면서 초점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초점이란 걸 일상생활 많이 쓰셔서 아시긴 할 텐데요. 나중에 더 자세히 또 얘기할 거예요. 요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요만큼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이 광선석이 모이는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50cm다. 50cm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거리는 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면 미터는 0.5죠. 미터 단위니까 50cm니까요.
그리고 굴절률을 n인데 만약에 이게 공기 중이라면은 공기의 굴절률 1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기 중 내에서의 굴절률 그러면 얘는 2 디옵터입니다. 단위는 플러스 이 디옵터를 씁니다. 그런데 플러스 값을 가져요. 플러스 값을 갖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x축, y축 해가지고 저 그래프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준선에서 오른쪽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었고 왼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렌즈였다면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기준점의 오른쪽 50cm 뒤에서 모인다. 이 렌즈를 통과한 빛이요. 그러면은 이 렌즈는 여기 있는 디옵터 단위를 써서 플러스 2 디옵터의 렌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수렴하는 광선 속이 아니고 평행하는 광선 속에 앞에 기준점이 있다면 얘는 평행에 아무리 멀리 가도 빛이 모이질 않죠. 그렇게 되면은 무한대분의 공기의 굴절률 1 해서 0 디옵터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마 이게 만약에 렌즈였다면은 평면 렌즈, 굴절률이 없는, 도수 없는 렌즈, 예, 그런 게 되겠죠. 이쪽 발산 한번 그려볼까요? 기준점에서 쟀을 때 앞에서부터 빛이 나온 듯이 이렇게 빛이 쭉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빛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준점 얼마에서 이게 모이냐에 따라서 얘는 기준점의 왼쪽이죠.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값듯이 마이너스 값을 갖춰요. 여기도 아까 지금 0.5m라고 얘기를 하죠. 0.5m 떨어진 곳에서 빛이 기준점까지 나온다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굴절률 0.5분의 공기의 굴절률 1 해서 얘는 마이너스 2디옵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렌즈라면은 마이너스 2디옵터의 오목 렌즈죠. 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7분밖에 안 됐으니까 그 다음 부분도 좀 얘기 빨리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평면 거울에 의한 그 얘기와 그리고 그러니까 최소 꺾임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끊었다 갈게요. 곧장 또 다시 녹화를 하더라도 자 일단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녹화하고 그 다음 부분 또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